세계 55개 금융기관이 제공한 올해 중국의 GDP 증가율 예상치는 7.9%로 4월보다 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중국 성장 둔화로부터 받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재벌가의 조세 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관련해 내용을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외 탈세는 올해 국세청의 4대 중점 과제의 하나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이 기업에 엔화를 대출할 때 은행이 환율 변동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토록 까다로운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2007년 원엔 환율이 2배 가까이 오르자 엔화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았던 사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와 투자가 줄고 은행에 맡긴 자금도 풀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 인출 횟수를 뜻하는 은행의 예금 회존율은 2월에 이어 3월에도 3.7에 그쳐 고내 유통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김동석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시황부터 보죠. 네, 코스피 두 자릿수로 하락을 했습니다. 13.75포인트가 빠지면서 0.7% 가까이 빠졌고요. 1980선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수급별 분석을 해보면요. 수급 분석은 기관이 1,436억 팔고 외국인도 439억 원을 팔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군요. 네, 코스닥 역시 1.1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573.11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많이 팔면서도 코스닥에는 사들입니다. 다시금 중소형주의 매력이 좀 돋보이는 걸까요? 하지만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에서 팔고 있습니다만 그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9.2원이나 올랐습니다. 1,123.2원입니다. 네, 자, 오늘 일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 KMW와 자화전자, 어버브 반도체가 이 목표가에 도달했죠. 목표가 상향 또는 이익 실현, 이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중국의 5월 제조업 PMI가 7개월 내 최저라고요. 그 배경을 주목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미국 FOMC에서 전월 대비 양적 완화 축소 강도 증가를 좀 판단할 수도 있겠다고요. 네, 침시 촉앤촉입니다. 조윤석 과장으로부터 버냉키 의장의 출구 전략 카드 시사 발언을 주목하자. 또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 2분기 실적 개선 또 유망 테마주에 관심 두자라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기택 과장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준비했습니다. 네, 날씨가 좀 더워지긴 합니다만 이게 아침 기온하고 이 일교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 꽤나 많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도 괜히 좀 목이 잠겨가지고 자꾸 기침 나오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이 어떠한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현재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시황부터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는 아침부터 계속 하락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일본 증시 하락폭이 커지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 중이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기관 매수해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작습니다. 자, 중국 경제의 5월 제조업 속보치가 나왔는데요. 7개월 내 최저치군요. 상당히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50선을 하회하면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4월 달에 이제 신중 AI 문제도 있었고, 최근에 또 지진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0선 하회 같은 경우는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1분기에 7.7%의 GDP 성장률을 보였는데 2분기도 1분기 수준에서 좀 약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HSBC 제조업 PMI 속보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소주 지수 자체가 8개월 내 최저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신규 수주하고 완제품 재고 지수 차이 스프레드인데요. 그 스프레드는 8개월 내 최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축소가 되고 있긴 하지만
신규 생산을 자극할 정도로 이제 재고가 축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가는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마저 놀랐으면 좀 큰일 났을 뻔했는데 물가 안정이 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진핑 체제, 리커창 총리 이런 체제에서 과거 같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계속 노출된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성장 둔화를 용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 자체로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모멘텀은 어려운 것 같고 3분기 정도 돼야지 작년 3분기가 기저 효과로 3분기 정도가 돼야 좀 약간 이제 숫자 상으로 개선되는 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가장 큰 이슈가 미국 FOMC의 의사록 발표였는데요. 자, 이후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주요 내용과 또 출구 전략이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내다보십니까? 네. 그 회의록에서는 즉각 매입 축소하자는 의견이 한 명 있었고 한 4-5명 정도 의원들이 좀 향후 6월 FOMC 중 양적 완화 축소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경제 지표를 좀 더 확인이 된 후에 자산 매입 축소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제 쪽에 나간 모습이었었고요. 아무래도 지난 4월에 비해서는 양적 완화 축소 관련해서 좀 축소 논의 강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2분기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는 지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좀 부진한 지표도 있습니다. 예순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혼조된 미국 경제 지표 2분기 상황을 봐서는 당장 양적 완화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축소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3분기 정도 가서 유럽이 좀 성장책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기저 효과로 좀 살아나고요. 그래서 미국 지표도 그 주택 시장 회복과 함께 유럽, 중국이 좀 살아나면서 3분기 지표가 개선될 때 그 개선 지표를 감안해서 그 FOMC 위원들은 4분기 중에 규모 축소 가능성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장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최근에 주가 지수가 2,000선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이제 많이 오른 부분도 있었긴 하지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제 이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계속 국제시장 매입을 했었지만 오히려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양상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한 2,000선 가까이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은 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좀 오늘 좀 사고 있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개별주 정도로 관심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후공정 업체 중에 이제 그 순환매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워낙 모바일 수요도 있고 또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대부분 관련주들이 그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 후공정 업체는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는 점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좀 그동안 더 올랐지만 턴어라운드가 되는 쪽으로 기관에 사는 쪽에 좀 단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주 또 경기 방어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단기 매매가 아닌 이상 저는 아직 경기 민감주 쪽에 가깝게 이제 하반기를 보고 이제 관점을 두거든요. 근데 경기 민감주라 하더라도 소재, 산업재, 경기 소비재, 금융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는 그나마 나은 섹터가 일부 경기 소비재라든지 산업재 쪽이 좀 나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이 더 들겠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중에서 음식료라든지 헬스케어 등이 5월에 많이 하락했는데 일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요. 5, 6월 정도 어느 정도 좀 그 상승에 따른 정체를 보인 이후에는
여름 이후에는 실적이 탄탄한 경기 방어주는 다시 재상승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증시 촉앤촉 시간입니다. SK증권 역삼 PIB 지점의 조윤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FOMC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지금 당장은 양적 완화를 유지하되 추후 미국 지표의 개선 여부에 따라서 출구 전략 카드를 꺼낼 것이다. 이런 시사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언제쯤 이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 그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시기의 문제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자산 배분에 대한 급격한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심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가늠해 보는 게 너무나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요. 우선 기존에 버냉키 의장이 되짚었던 그리고 FOMC에서 언급됐던 말들을 조금 상기를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간 양적 완화 기조를 지속하는 그 조건이 있었죠.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실업률 6.5%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인플레 상황을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 같은 경우는 6.5%에 미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인플레 관련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양적 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그런 시장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플레보다는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전에 FOMC 회의 그 발언들이나 아니면 버냉키 의장의 의견 등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공개가 됐었죠. 발언이 있었는데 기자회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출구 전략 시기를 어떻게 잴 것인가라고 했었는데 수회의 회의 이후라는 말에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회라는 건 적어도 2번 이상을 뜻합니다. 5월달이 끝나게 됐으니까 8월달에 FOMC 회의가 없게 되죠. 그렇다면 6월, 7월 2번이 남아있게 되고요. 적어도 출구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9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오늘 같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구조적인 하락이라고 좀 보시긴 어려울 것 같고요. 9월 달에도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시행한다라고 말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새로운 가이던스를 정해줄 것이고요. 그 가이던스에 대한 시기도 당연히 또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의 시기는 9월달 빠르면 9월달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하겠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연말쯤 가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분기에 집중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 또는 실적이 개선될 업종이라든가 또 유망한 테마주에 관심을 두고 선침해 투자 전략 등등을 취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어떤 종목들에 좀 관심을 둬볼 만합니까? 네, 2분기 실적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국내에서는 IT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에도 그닥 큰 영향을 받지 않았었고요. 특히 미국의 자생적 경기 회복이나 글로벌 무역의 활성화가 다시 한번 정화가 되고 또한 각국 경기의 바닥이 확인이 된다면 수출 물량,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신이 있는 분야죠. IT 분야에 대한 관심은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개별 기업으로 보게 되면 IT 섹터의 이익 상향에 가장 눈에 띄게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IT 보셔야 될 것 같고요. IT 부품이나 전반적인 IT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IT 내에서도 그간 조금은 소외가 됐었죠. 스마트폰 부품 업체에 비해서 소외가 됐었던 반도체 관련 업종은 반드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견조한 상태로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급락이나 아니면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은 연출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 가격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간 공급 조절을 통해서 반도체 가격이 상향이 됐다면 이제는 수요 측면의 강한 푸시에 의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군다나 판매량까지 즉 매출액까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방산업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범용 반도체나 낸드 플래시 반도체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적극적으로
미세 공정 전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미세 전환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서 발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장 성장에 대한 가장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물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패키징이나 테스트 같은 후공정 장비에도 좀 후공정 업체도 중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 업종은 하반기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LG 스마트폰 부품 업체 지금도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컨티어 업체 중에서 가장 LG전자가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성공을 거둔다는 것이 2등 그룹주 내에서 다른 그룹, 특히 중국 업체들이나 대만 업체, 그런 업체들이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사이익을 LG전자가 톡톡히 누리고 있는 모습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새롭게 론칭이 되고 있는 LG전자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컨슈머 리포트들이나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에 대항하는 유일한 스마트폰이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스마트폰의 그런 라인에 대해서 충분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쯤에는 분명히 큰 폭의 상승이 이미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통신 및 보안업체에 있는데 결국은 트래픽과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겠죠. 다양한 콘텐츠가 증가하고, 또한 국내는 이미 LTE라는 가장 빠른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무선 통신 환경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량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장비 업체들이나 또한 소프트 업체들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또한 스마트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피싱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보안 업체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보시게 되면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유망한 업종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이제 5월 말 거의 다 됐죠.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대부분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안 나온 것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실적이 조금 안 좋은 상태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미 의미 있는 실적은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안정화에 들 가능성이 좀 있는 모습이고요. 안정화에 들게 된다면 잠시 쉬었던 코스닥 랠리가 올해 또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단기적인 변동성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펀드들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은 중소형주뿐만 아니고 이미 많이 올라있던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지금 움직이려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이제는 중소형주에서 또한 중대형주까지도 이제 서서히 관심에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뿐만 아니고 중대형주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동성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각국의 경기 지표 발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의 PMI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장이 좀 하락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 변동, 특히 금리 변동에 의한 일본 시장의 지금 4% 넘는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도 수혜 종목과 그 피해 종목에 엇갈리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기 지표나 매크로 지표 발표 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런 확대 시에 반드시 상승 중에 따라잡지 마시고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반드시 그때 공략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추천 종목들은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체크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은 20%로 상대적으로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또 남아토건, 동부하이텍 등등 20%씩 각 4종목이 편입이 돼 있는데요. 4종목의 수익이 아주 좋기 때문에 현금 비중 20%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수익을 보면요. 현재 20%가 넘는 종목이 2개나 있습니다. 남아토건, 동부하이텍이 22.1% 올라 있고요. 아이테스가 10.3%로 세 종목이 현재 두 자릿수 수익을 보입니다. LTS가 5.5%로 수익이고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다 의견은 보유입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네 종목 다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 ITS입니다. ITS 같은 경우 이제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회사 펀더멘털을 말씀드리면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회사 경영상 창사 이래 가장 최악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극적으로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검사 시간에 대한 장비 대여로 매출액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 그런 물량들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주식들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ITS는 국내에서 가장 큰 테스트 하우스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BEP가 넘어가는 순간 엄청난 영업 레버리지가 일어나게 되면서 급격하게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S 같은 경우는 목표가 우선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한 채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남아통운 같은 경우는 편입한 지 조금 됐었는데 상승폭이 조금 더뎌진 모습입니다. 목표가는 아직까지도 약 500원 정도 남은 모습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일정 부분의 조정이다. 특히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이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 흐름을 보면 꾸준히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도 밸류에이션상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7,000원을 제시했던 이유도 결국은 밸류에이션상의 동종업계 평균 수준 정도밖에 안 받는 수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동종업계보다 오히려 할증을 받게 된다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7,000원 수준 지금 홀딩하시는 걸로 의견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LTS입니다. LTS 같은 경우 오늘 좀 급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되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LTS는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하는 올해 큰 종목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1분기 실적이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었죠. 1분기가 영업이익 마이너스 20억 적자를 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수주장고가 작년 매출액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턴어라운드는 진행이 강력하게 되고 있다. 또한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이 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객사랑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충분히 더 매출액이 늘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목표가 14,000원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린 거고요. 그 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표가는 상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하이텍 지금 탄력이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기간 조정의 일종이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탄력이 너무 급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 8,300원에서 8,2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멈출 주식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9,000원에서 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12,000원이라고 제가 제시해 드렸었는데 최종 목표까지 갈지 안 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목표가를 수정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윤석 과장과 지금까지 최종 포트폴리오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죠. 네, 박현성들의 원익 IPS가 13.5%가 올랐습니다.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많이 올랐죠. 자, 코다코는 마이너스 3.3% 손절가를 터치했네요. 대봉 LS 3.2% 올랐고요. 나머지 두 종목 모두 5에서 7% 정도 손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박현성 대리의 원익 IPS가 위너입니다. 네, 오늘의 위너인 동양증권 계양지점의 박현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익 IPS 어제도 말씀을 들었었는데 오늘 네네. 13% 넘게 급등하면서 목표가 그냥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이익을 실현을 할지 아니면
워낙 급하게 올라갔다 보니까 좀 더 갖고 갈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저 추천을 드릴 때는 전고점을 일단 1차 목표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6,70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차트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서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전고점을 넘어섰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뭐 파는 거 없이 일단은 수익을 즐기시면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가장 맞습니다. 비단 원익 IPS뿐만이 아니고 혹시라도 다른 종목을 매매하실 때라도 신고가 전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서 거래가 터지면서 신고가를 벗겨냈다라는 만약에 차트가 나오게 된다면은요, 좀 더 홀딩을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을 만끽하는 뭐 매매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원유 IPS를 보면 느낀 점은 시장에 돈은 좀 많구나라는 생각과 같이 들면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뭐 대형주로 치면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어떤 반도체 쪽 디램 가격이 좀 오르는 것을 좀 반영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유 IPS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신고가가 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은 저번에 추천드릴 때 논리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샀다가 기관이 매수를 돌아서게 되면서 손바뀜이 났다. 뭐 그것이 지속이 된다면 충분히 뭐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매수 추천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예상대로 갔다 해서 기분이 좀 좋긴 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서 49만 주, 최근 올해 있었던 기관 물량 중에는 가장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역시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를 벗겨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8,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홀딩을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이라든지 혹은 뭐 계좌에 대한 뭐 양질의 좀 수익이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코스닥 시장이 조금 좀 밀리고 있어요. 거래소 시장은 아침부터 밀리긴 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2,000포인트를 단기 지수 고점으로 좀 보고 있긴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펀드 판매에 대한 좀 물량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적립펀드라든지 거시식 펀드를 운영하신 분들 충분히 있으실 텐데요. 뭐 아시다시피 2,000포인트가 되면은 어느 정도는 최근에 투자자들이 펀드를 판매한다고 좀 많이 좀 저희 영업점에서도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시고 판매를 시켜드리고 있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외국인이 강하게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큰 양봉을 내지 않는 이상, 즉 어떤 매매 금액이 매도 금액을 충분히 넘어서지 않는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단기적으로 2,000원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더 큰 그림으로 봤었을 것 같을 경우는 2,000포인트 이상이 충분히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장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현금 확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부분은 매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큰 그림은 스트롱 바이긴 하지만은 일부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통해서 뭐 계좌에 대해서 수익을 좀 만끽하시는 것까지 뭐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데 있어서 현금만큼 강한 믿음은 없기 때문에요. 좀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방송할 차례인데 뭐 계속 종목 방송을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는 현금 물량만 조금씩 보유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계좌를 좀 어떻게 보면 계좌를 좀 매매하시는데 유용하게 좀 생각하셨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현상 대리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종목 추천하시는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의 이기택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AP 시스템이 현재 손실 마이너스 5% 정도입니다. 좀 전에 수익권으로 잘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어떻게 할까요? 좀 손실 더 커지기 전에 이걸 좀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믿고 버텨볼까요? 예, 일단 뭐 그동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매물 구간 돌파한다라고 하면 매물 잘 소화하고 말 그대로 눌림목 위에 반등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지금 현재 뭐 눌림 구간이 크지 않으니까 들고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 들고요. 뭐 일희일비하는 투자보다 연말까지 좀 길게 중장기적인 흐름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장비, 아몰레드 장비 성장성은 뚜렷해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일수록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눌릴 때마다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 자, 이렇게 AB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새로운 종목이 또 하나 있겠죠? 예,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예, 이스페타시스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LTE 관련된 통신 장비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사실 PCB를 제조하는 업체죠. 통신 장비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보통 통신 장비 관련돼서 LTE 투자가 확대가 되니까 관련돼서 종목들이 올라갈 때 LTE 장비 업체다. 그렇게 인식이 주로 투자자들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LTE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글로벌리하게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점차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 1위 업체인 시스코로부터 통신 장비를 PCB, 연성 PCB 말고 그냥 통신 장비용 PCB를 주문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2012년도 상당히 큰 영업이익과 수익을 보였지만 올해도 이에 대비해서도 2분기만 보더라도 1분기 대비해서 137% 증가한 실적을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네트워크 장비 교체 사이클이 본격화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LTE망이 확대되듯이 미국에서도 LTE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그러면 성장성이 뛰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느냐 아니면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싸냐 그것만 논하면 앞으로 주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실적 대비해서 다른 여타 통신 장비 업체들 보통적으로 보면 KNW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보통 PER 13배에서 12배까지 받는 데에 비해서 이스페타시스는 8배에서 7배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차트상에서는 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는 싼 위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외국인 기관 수급 양호하고요. 연말까지 이런 종목들은 눌릴 때마다 모아가신다라고 하면 분기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기 때문에 분기 어닝 시즌까지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썸머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6,910원대라 그러면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6,910원대 그리고 목표 주가는 9,000원, 9,200원, 손절가는 6,3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스페타시스를 새로운 종목으로 하나 더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기택 과장의 추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플랜A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하는 가치 투자의 비법을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김상균 팀장님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상균 팀장님께서 지금 전체 포트 수익률이 거의 60%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지난 포트부터 한번 열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20%이고요. 8개 종목이 모두 똑같이 10%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전체 포트 수익률이 60%를 딱 찍었습니다. 모베스가 정확히 100% 수익을 올렸고요. 이렌텍이 88%, KMW가 78%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펜엔터 한 종목만이 지난주에도 손실이었는데요. 지금도 역시 딱 한 종목만이 마이너스 24% 손실이고요. TJ미디어 4% 수익을 내고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세 종목도 모두 두 자릿수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86%, 자화전자가 72%, 연희정보통신이 41%입니다.
네, 지난주에서 KMW는 계속 목표가 도달한 상태이고요. 자화전자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도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자,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해봐야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맨 처음 어버브 반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먼저 그 주가 자체를 보게 될 경우에는 최근 들어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며칠 전에 5월 14일경에 화면을 보시면 5월 14일경에 대규모 기타 법인 쪽에서 블록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계속 좋은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단기간에 물량이 조금 나왔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다시 어부 반도체가 블록딜 관련해서 지분 관련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어버브 반도체의 지분 약 40만 주 가량을 현재 가격 5,500원 기준으로 해서 에이트넘 인베스트 이민주 회장으로 유명하죠. 1조 부전이 그쪽으로 해서 40만 주가 블록딜로 넘어갔습니다. 즉 에이트넘 쪽에서도 어버브 반도체 5,500원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고 공시사항으로는 벌써 나와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력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을 갱신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하고 있는 상태인데 목표가 6,500원으로 봤지만 아직까지 수급적인 모양이라든지 추가적으로는 탄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7,000원까지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버브 반도체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듯이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KMW입니다. KMW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 자체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MW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 투자자를 볼 경우에는 기관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의 수급과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계속 맞물리면서 KMW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MW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상향해서 올려서 조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유를 해서 수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이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이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눌림목이 보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며칠 전부터 어제부터 강하게 상승하면서 목표가 3만원 1차적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가지 실적 부분이라든지 자화전자의 그 엔코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향후에 이 시장에 다른 경쟁업체가 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그 부분이 사실과 관계가 없다라면 목표가를 올리게 되고 아니라면 3만원에서 그 근처에서 다시 한번 이익 실현해서 나오는 전략을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목표가에 도달해 있는 세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수익이 좋습니다. 또 페넨터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손실이 나 있기도 하고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쭉 이어주시죠. 예, 모베이스입니다. 모베이스의 1분기 실적, 보통 이제 IFRS 영향으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사실 15일날 발표하게 되겠지만은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연장되면서 마감이 5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발표 안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베트남 부분에서 법인 투자의 부분에서 약간의 손실적인 부분이 기대치보다는 이해가 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2분기,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고점 갱신하면서 약간의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베이스도 충분히 이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다가 좋은 가격대와 좋은 기간이 오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모베이스도 이익 실현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렌텍이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렌텍이 금일 지금 약 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렌텍이 오늘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BW 관련해서 이런 오버행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오버행 물량 부담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슈가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BW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 아직까지 이렌텍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을 경우 약 8% 정도의 급락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수급적인 문제에서의 이 오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고 있습니다. 유일한 종목 중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자산적인 측면을 본다면 4,000원 이하 가격이라면 충분히 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라든지 3분기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마진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4,000원 이하, 3,500원 근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 구간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그렇다고 너무 빨리 접근하기보다는 펜엔터테인먼트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내년을 기약하면서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J 미디어입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아직 1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에 일본의 대지진의 영향으로 회사 자체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대지진 부분은 다 우려가 해결이 됐고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에서 작년 대비해서 YOY 대비해서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J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홀딩을 하도록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희정보통신입니다. 3일 전에 급등하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연희정보통신도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적 나오는 부분을 지켜보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면 홀딩을 하게 되고 예상했던 실적보다 하회할 경우에는 이익 실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8종목에 대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새로이 한 종목을 추천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입니까? 예, 오늘 오랜만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양 ENG라는 종목입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ENG 종목을 보게 될 경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실 겁니다.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도 5%, 약 10% 정도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한양 ENG 내재가치 실적 대비해서 주가 자체를 본다면 아직까지 충분히 싸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모베이스, 이덴텍, KMW 여러 가지 지금 100% 수익이 나 있는 종목들을 언급해 드릴 때도 단 한 번도 바닥에서 저점에서 사는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샀습니다. 한양 ENG도 제가 직접 회사를 탐방을 가서 회사가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다 확인하고 지금 구간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포트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한양 ENG에 대해서 간단하게 회사를 소개해드리면은 배관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 한양 ENG라는 회사가 그쪽 관련 배관을 맡아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 한양 ENG에서 매출이 약 3천억 가까운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안 했습니다. 투자를 안 했는데도 약 AS 매출과 플랜트 쪽 매출이 발생하면서 3천억에 가까운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국 시안 쪽에서 투자가 집행되기 때문에 작년 AS 매출과 플랜트 매출 3천억에 올해의 시안 쪽에서 나오는 매출 약 1,000억 원 이상을 더한다면 충분히 4천억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천억 매출에 이익률 OPM 6%, 8% 정도를 생각한다면 현재 주가 7,750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충분히 싸지 않나. 여기서도 50% 오르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00원 이상에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양 ENG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가 자체를 볼 경우에는 내일 당장 이 주식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적어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 봤을 때 이 주식은 10,000원 이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한양 ENG에서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더욱이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AS 매출, 즉 한번 이런 시안이라든지 17라인이라든지 반도체 투자 설비가 집행되게 되면 AS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사이드로 봤을 경우에는 현재 중국 시안에서의 매출은 발생하고 있겠지만은 앞으로 17라인 반도체 설비 17라인 부분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하고 있는 가이던스에는 17라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17라인이 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내년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관이라는 것은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렇게
그 대규모 큰 업체, 대기업에서 투자할 경우에는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양 ENG가 100% 독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ENG라든지 이런 경쟁회사 MS를 나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가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대기업,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LG라든지 이런 쪽에서 꾸준히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동반으로 한양 ENG 같은 회사들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한양 ENG라고 하면 보통 뭐 나로우 테마라고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로우 쪽에서도 매출이 약 1에서 2% 정도 아주 미비한 정도의 배관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실적 대비해서 충분히 저평가 구간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정도에서 PER 4배, 5배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 회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50% 이상, 100% 가까운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때 뭐 나로 테마로도 꼽혔던 한양 ENG.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테마에 분류돼 가지고 실적에서 그 테마가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쉽사리 좀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해 보지 않고 그 테마에 휩쓸려 가지고 별 영향가 없는 거를 쫓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기업 자체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뭐 삼성전자 관련된 그런 공사 관련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한양 ENG 지난주에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이게 기업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연 이틀 동안 주가가 쭉쭉 오르면서 상당한 부분 이제 기업을 골라내는 그 선구안이 굉장히 뛰어나시다는 것을 오늘도 입증을 해주셨네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한양 ENG가 5.3%라는 채 오르면서 뭐 8,000원대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양 ENG에 대해서 한 어느 정도 가격대로 접근을 해보고 한 어느 정도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전체적으로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쉽습니다. 네. 이게 방송이 또 목요일이다 보니까 그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대를 봐더라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상승할 거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싸지 않을까. 그래서 편입가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편입을 하게 되고 1차적인 목표가는 우선은 10,0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에 도달했다고 바로 매도해서 나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언급해드리지만은 10,000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의 수급이라든지 회사의 펀드멘탈이라든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회사가 좋아진다라면 꾸준히 더 홀딩을 하고 끌고 갈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해서 나오거나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손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웬만하면 손절을 할 기업들을 사지 않는 것이 저의 원칙이고 손절을 하게 될 경우 즉 회사가 무너지거나 회사의 원천적인 누가 횡령을 하거나 부도를 하거나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는 손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오늘 당장 매수를 해서 내일 당장 올라서 이득이 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꾸준히 장기적인 긴 호흡, 좀 롱텀, 분기마다 실적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양 ENG는 1분기 실적은 작년보다는 어느 정도 좀 나쁠 것으로 조금 소폭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고 실질적인 중국 시안에 대한 매출이 반영되고 실적에 대해서 반영되고 매출 찍어지는 시기는 3분기입니다. 3분기 이상부터 회사가 큰 폭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항상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적절한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런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하셨을 때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확실히 돌아선 걸 확인하고 좀 비싸다 싶더라도 일단 잡아가지고 수익을 좀 키우는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이 생기지 않겠는가. 나는 그때 좀 조정기 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눌림목을 왔을 때 사는 것이 좀 더 수익률에서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눌림목이라는 것은 기대에 다르게 눌림목이 오지 않고 항상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실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게 되면 거기에서 약 3분의 1 정도는 먼저 사고 나머지 3분의 2 같은 경우에 눌림목이 나오거나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양 ENG까지 새로 추천을 받았는데요. 최종 포트 점검하겠습니다.
네, 현재 현금 비중은 10%로 줄었습니다. 한양 ENG까지 더해서 기존의 8개 종목에 9개 종목이 됐군요. 자, 수익률은요. 전체 포트 수익률은 60%입니다. 그리고 모베이스가 100% 올랐고요. 이렌텍이 88%, KMW 78% 올랐습니다. TJ 미디어도 4% 올라 있고요. 페넨터는 여전히 마이너스 24%로 유일한 하락 종목입니다. 연희정보통신 41% 수익, 자화전자 72% 올랐고요. 어버우 반도체도 역시 86% 수익으로 이렌텍과 더불어서 10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 ENG 오늘 추천을 받으면서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플랜 A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2부에서 마감 시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